공주실이 믿었던 남자 고자동. 그가 장수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주실은 이상했습니다. 고자동의 말수가 줄었고 어딘가를 자꾸 피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만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또 어디서 고장났어? 하고 면박을 줬겠지만 지금의 공주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광숙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공주실을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 고자동이 장수 오빠랑 독고탁 사이에 있었어. USB에 고자동 목소리도 녹음돼 있었어.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 공주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광숙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고자동이? 우리 장수랑 무슨 어떻게 된 거야? 그날 USB 파일 속 대화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장수한테 다 들킨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곤란해질 겁니다. 장수가 입 열기 전에 조치하셔야죠. 이 목소리 분명히 고자동이었습니다. 공주실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가 장수의 죽음에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동안 그에게 품었던 애틋한 감정이 모조리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믿은 그 사람이 우리 식구를? 공주실은 그날 밤 술도가 창고 뒤편에서 뒷정리를 하던 고자동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수 당신이 죽였어요? 고자동은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말 다시 하지 마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USB엔 당신 목소리가 있어요? 그건 일부만 들으셨겠지. 그건 내가 형님 말리는 장면이에요. 난 장수 편이었어요. 그래서 쫓겨났고 입 다물고 산 겁니다. 공주실은 믿고 싶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건 거짓을 말하고 있건 지금은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을 들은 한동석은 분노했습니다. 광숙씨, 그 사람 왜 아직도 곁에 둡니까? 오장수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남긴 USB에 그런 인간이 들어있어요. 광숙은 동석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고자동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형님,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중간만 들으면 범인 같지만 전체를 보면 다른 맥락일 수도 있어요. 이 대화는 마치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광숙은 진실을 찾고 싶어 했고 한동석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한동석은 술도가에서 고자동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겁니다. 누가 그대가 장수를 해친 사람이 아니라고 보장합니까?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자동은 담담히 짐을 챙기며 광숙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모든 파일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나한테 사과 안 해도 돼요. 다만 장수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만 기억해 주세요. 며칠 뒤 광숙은 USB 속 파일 하나를 우연히 복원하게 됩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영상 하나. 그 안엔 장수가 고자동과 대화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탁 형님이 당신 입 틀어막으라고 했어도 자동씨는 내 말 들었잖아. 내가 가족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고개 끄덕였어. 그걸로 난 충분해. 광숙은 몸이 굳었습니다. 고자동은 장수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이제 와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시각 공주실은 동네 찻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자동.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자동이 남긴 문자 한 통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말투가 좋았습니다. 툭툭 내뱉는 말 속에 사람에 대한 정이 숨어 있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공주실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고자동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마광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부터 심장이 조급해졌습니다. 공주실은 끝내 고자동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한 통을 받았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모릅니다. 고자동이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며칠 뒤 술도가 뒷문 쪽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이 억지로 따였고 마당에 있던 낡은 술통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광숙은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그 무거운 술통을 왜? 그 안에 고자동이 남긴 게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지기 전 장수의 또 다른 USB를 그 술통 밑에 숨겨놨습니다. 광숙이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보게 될 거야. 그가 고백하지 못한 마지막 기록. 그날 밤 오천수가 우연히 그 술통을 옮기다 바닥에 이상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진흙 봉지 속에 비닐로 쌓인 작은 USB 하나. 오천수는 묻습니다. 이거 누가 여기에 왜 넣었을까? 광숙은 그걸 받아들고 바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명 장수 최종 기록.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장수는 녹화 당시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누군가에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늦게 말해서일 거다. 고자동. 그 사람은 나 대신 희생당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까지 흔들릴 거다. 광숙은 손을 떨며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장수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고자동은 배신자가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이 못한 일을 대신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광숙은 곧장 한동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 제가 오해했어요. 회장님, 그 사람 구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동석은 낮에 신라주조 쪽 인물과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자동이 어디 있는지 이미 누군가 알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광숙씨, 고자동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예전 그 일과 연결돼 있어요. 광숙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USB에 나온 장소 중 하나인 천막 양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수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가장 오래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광숙은 고자동의 피 묻은 셔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공주실이 들은 마지막 단서로 고자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